네,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도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들이 또 번갈아 시장을 이끌며 연일 시장은 기록 속에 신기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시장을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도 조성호 과장과 조목조목 따져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클래스 TV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더 상담 접수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퍼스트클래스에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건설주 등등 핫한 업종 물어보셔도 되고요. 보유 종목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입니다. 지금 시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진몰이 장단? 글쎄요, 국거리 장단으로 해야 되나 참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다른 모습들이 자꾸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니까 네. 사실 이제 주제를 두더지 잡기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좀 장단이 조금 더 흥이 날 것 같아서 네. 장단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역시 좀 시장을 제가 요즘 며칠 정도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시장의 어떤 일관적인 패턴이나 추세가 이제 발견이 되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 또 방향을 잡고 한동안 또 이제 집요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며칠 동안에는 진짜 장단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려고 준비해도 장단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내가 준비한 춤을 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화면을 요걸 한번 보시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장중 흐름을 비교해서 갖다 놓은 표를 먼저 볼게요.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제 장 초반에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짜증스러우셨을 거예요. 가뜩이나 수급 쏠림 때문에 조금 소외된 상황에서 어제 오전장에 갑자기 양시장이 하락 반전을 하면서 아니 근데 어제 예. 지수가 잘 갈 때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해버리니까 더 좀 짜증스러움이 연출이 됐을 건데 근데 요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다 이제 낙폭을 만회하고 결국에는 돌려서 끝내잖아요. 요 패턴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장이 좀 흔들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제처럼 좀 짜증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는 이 패턴은요. 장중 조정 후에 상승 반전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전형적인 그 상승장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승장일 때도 조정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틀 오르고 하루 조정받고 이틀 오르고 하루 조정받고 이런 패턴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요. 거의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나서 막판에 들어올려서 끝나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고꾸라지면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이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어떤 타이틀들이 붙는데 요건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는 910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9,200억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어제 의약품이나 화학 같은 몇 가지 말토란 같은 최근에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업종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네. 어제 건설 의약품 업종을 제외하면 다 매도했어요. 전 업종을. 물론 일조 원 규모를 매도하는데 어디라고 네. 샀겠느냐 싶지만 일단 사실 이것도 재밌는 건 장 막판까지는 건설업만 매수하고 나머지 다 매도였는데 막판에 의약품을 매수 전환했다라는 정도 요거 참고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1,000억을 매수했고 기관이 23억을 매도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같은 메뉴판을 들었어요. 어제 IT, 운송장비, 통신장비를 거의 동시 순매수를 했고 특히나 장중에는 운송장비와 통신장비는 뭐예요? 5G잖아요. 5G. 그렇죠. 요거를 장중에 매수했는데 IT를 최근 이틀 동안 정말 IT 중소형기 소외됐잖아요. 근데 장 막판에 IT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점, 이제 요거 이제
요즘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장단 하나 잡아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갑툭튀 또 5G였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어디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날아가는 참새 배꼽을 본다고 해서 어제 장막판, 장중에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왔는데 장 막판에 몇 가지 변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막판에 의약품을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IT 쪽에서는 장중에 계속 매도 기조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순매수 전환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고, 오늘은 네. 요 장단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이어진다. 예, 그럴 네.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애들이 뜬금없이 뭐 새벽부터 뭐 하자라고 하진 않을 거고, 어제 막판에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일은 뭘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거죠. 우리도 뭐 마감 공략주, 뭐 종가 공략주 이런 코너가 인기가 있듯이 네. 그랬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종목도 하나 3개 볼게요. 삼성전자. 4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했고 4일 연속 기관 매도했죠. 결국 이제 외국인 주도에 다시 좀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한번 가보죠. SK하이닉스도 자,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했고요. 이제 3일 연속으로 기관 매도 나왔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40트리온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셀트리온. 네. 네, 40 이제 50트리온 간다 이러시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 매도. 그러니까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핀 전체적으로 소폭 매도를 했지만 이 어떤 그 시총상위 좀 몇 개만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이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안달 좀 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굉장히 좀 그런 심리적인 어떤 뇌동의 심리가 극에 달해 있을 텐데, 그래도 쫓아가지는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외국인이 시총상위주에서 이런 좀 지수 게임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네. 또 뒷견에서 몰래 IT와 운송 장비, 통신 장비를 샀다라는 점, 이 부분을 오늘 좀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업종 포인트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뭐 건설주 왜 사나요?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 상담 접수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제 전일 뭐 셀트리온 예. 그룹주들을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그룹주라든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일제히 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를 또 따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역시 이제 바이오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네. 이렇게 좀 시세를 내줄 때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그동안 많이 물려 계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 이제 특히나 이제 제넥신 시젠 상담 거의 진짜 밀물 일이 들어오듯이 들어왔는데, 거의 뭐 하루 걸러서 하루 들어왔죠. 아니 하루에 뭐 몇 개씩 들어왔어요. 네. 자, 차트 보시죠. 시젠. 자, 최근 2주 동안 시젠은 지금 18% 정도 반등했어요. 물론 뭐 요 정도 거의 뭐 27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아직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20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 요 정도 구간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항상 뭐라고 말씀드릴까? 물린 바이오. 그죠? 물린 바이오는 반등 시 매도가 제 한결같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서서히 좀 매수가 부분이시라면은 좀 이제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제넥신도 최근 2주 동안 25%좀 반등을 조금 더 이제 가파르게 했죠. 요거는 사실 요즘 반등하니까 요 전고점이 좀 보이니까 이제 얼추 이 정도면은 완전히 꼭대기가 아니신 분들은 얼추 이제 좀 이제 해결이 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막 시즌 같은 거 20만 원 깨져서 17만 원 갔을 때 제발 20만 원만 와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막상 20만 원 보니까 여러분 이러시죠. 또 앉으면 눕고 싶다고. 그죠? 더 가지 않나. 그죠? 근데 이 말씀 드릴게요. 주식을 한번 이렇게 크게 물렸다가 올라오게 되면은요, 그게 만약에 이제 턴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물린 기간 동안에 그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 종목을 오롯이 소화해내기가 힘들어요. 주식이 심리게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괜히 앉으면 눕고 싶은 마음에 더 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실 게 아니라, 요럴 때는 매수가 부분까지 오셨다면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뭐 비중을 축소하고 좀 마음을 축소하고 전열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딱 결단력을 그렇죠. 가지고. 그리고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우리 장단에 춤을 추면 돼요. 우리 장단, 제 장단, 퍼스트 클래스의 장단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우리 포트의 종목들이 이틀 동안 사실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IT 중소형주가 안 됐잖아요.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특징적인 종목 딱 2개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는 코세스. 자, 뭐 이제 제가 이제 편의가를 8,030원 제시했는데 현재가 8,020원이니까 움직인 게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저가 매수세가 장중에 항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밀리면 산다라는 그런 수급들이 살아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서 네. 여러분들 접근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어제 장중 내내 힘들다가요. 막판에
외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이게 쫙 분봉 차트인 그렇죠. 거죠? 분봉 차트죠. 쫙 들어. 네. 그러니까 이 두 종목들은 우리 편입가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은 다른 종목들은 편입가보다 수익이 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사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코세스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편입가 부근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게 되면은 수급 상황에 어떤 변화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가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상담 시청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하나 역질문. 제 종목에 대한 상담 시청은 거의 안 들어오죠. 아니요, 그래도 몇 번 들어왔죠. PI 첨단 소재랑. 아니 수익 난 거니까. 아, 수익 난 거. 제 종목의 상담 네. 시청이 왜 거의 안 들어오냐면 속을 안 썩이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걱정이 없어서. 예, 제 종목들이 편하신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게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조성우의 장단에 맞추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뭐 잘 가는 종목들 부러워하고 추격 필요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내 기준에 맞게 내 페이스대로 일단 그렇죠. 우리도 이러다가 루멘스 같은 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게 부러울 게 없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얘기 잘 들었고요. 퍼스트 클래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